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건희 여사 이름만 10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10번 외쳤어요. 언론 보도에 9번이라고 나오던데 네. 제가 직접 세보니까 10번이었어요. 그래요? 김 여사라고 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번이었습니다. 네. 내용은요, 한마디로 주가 조작 수사가 미진하니까 특검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연설문 자체는 그 지난주부터 썼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원래 초안에는 특검 얘기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주말에 그 권오수 회장 1심 선고 이후에 이 대목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국민 특검이라고까지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동의하는 여론이 높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프레이밍을 한 것 같고요. 연설 자체는 총 40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사실 더 많이 언급됐던 거는 영부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 얘기였어요. 대통령 이름은 몇 번 나왔어요? 39번이나 했습니다. 기자들은 다 셌군요. 네, 뭐 여기 저기 한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네. 골자는 리더십이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제일 메인이었고요. 뭐 나왔던 얘기들 보면 검사들의 대장이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이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이렇게 마스크 쓴 프론트맨이잖아요. 뭐 이런 원색적인 비판들도 덜어 담겼습니다. 특검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네. 정의당이요. 어제도 특검보다는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요거는 뭐 잘 보셔야 될 게 특검 안 한다 이렇게 선을 확 그은 건 아니고요. 민주당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뭐 방탄 프레임에 뭐 같이 가지 않겠다, 민주당 이중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발신한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슬슬 민주당과 정의당의 각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에 민주당, 정의당 같이 동의했다. 요거까지 우리가 알려졌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는 좀 크더라고요. 네, 그걸 어제 좀 정의당이 세부안을 공개를 했는데 민주당이 예전에 내놨던 특검안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었어요. 예. 일단 정의당 안이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 멤버로 한정했습니다. 예. 뭐 그리고 50억 클럽에 뭐 곽상도 뭐 저기 권순일 이런 뭐 양당 사람들 다 연루돼 있으니까 특검 추천을 원래는 이제 양당에서 교섭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빼고 정의당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랑 같이 해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 특별 검사잖아요. 근데 검사 추천을 교섭단체가 아니라 비교섭단체 3당이 하는 걸로 하겠다. 그걸 원래 그 양당이 2명을 올려서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픽하게 되는데 네. 그 2명 추천을 양당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래요. 잠시 후에 뭐 정의당 분을 직접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긴 할 텐데 일단 김준일 수석은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뭐 비교섭단체가 하거나 제3당이 하는 거는 역사가 있어요.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당이 대치하고 있을 때 당시 국민의당이 박영수 특검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중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대장동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부상저축은행 비리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비리의 시작점이다. 이때 이제 다 봐줘가지고 그때 이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어서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이제 매입해 준 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나 아마 정의당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확대하면은 이게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입장은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검찰에 이제 이게 처음 알려진 거는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알려졌고요. 이 주가 조작이. 그렇죠. 그리고 고발이 들어간 건 2020년 4월이니까 지금
3년 됐습니다. 네. 2년 10개월 됐어요. 네. 그러니까 2년 10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언제 수사를 검찰이 또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의당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냥 검찰 수사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입장의 정리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달 기다리겠다, 뭐 3달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검찰 수사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냐.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정미 대표는 한 2월 말 정도까지를 시한으로 보는 것 같던데 그래서 얼마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임할 것인지를 답을 좀 달라. 그때 네. 결정하겠다. 어제 그런 인터뷰를 한 것도 제가 봤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검찰총장 후보자 때 처음 나온 이야기 의혹책인데 그 당시에는 문제 없다고 했던 쪽에선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그 당시엔 또 문제 삼았던 곳에서 지금 문제 없다고 하는 돌아가는 것도 참 그때 희한하다. 가장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제 김진태 의원인데 지금 강원도지사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런 정치가 상황인데 아이러니합니다.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어저께도 나왔는데 권은수 회장의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 나오고 1차뿐만이 아니라 2차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김건희 대표의 계좌가 주가 조정에 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남 FC 그 의혹과 네. 좀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는 성남 FC 의혹이 있을 때 경찰 수사에서 다 이게 무혐의가 났는데 이거를 검찰이 왜 조사하냐라고 했지만은 그때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쪽에서는 아니 그 무혐의 난 거 아니다. 무혐의 난 거 아니고 아니 지금 검찰이 재조사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소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 직전이거든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경찰에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이제 내렸거든요. 근데 고발이 들어왔으면은 그리고 관련자들이 특히 전주들이 1차에서 어쨌든 기소가 돼가지고 뭐 무죄를 받든 건 재판부에서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은 그러면은 기소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수사를 최소한 그래야지 이게 무혐의인지 아닌지 아는데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성남 FC에 관련된 그런 논리라면은 검찰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 역할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뭐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고 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뭐 논란이 있으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는 이런 게 좀 이중적 잣대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송경호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의당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뭐 대장동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떤 입장을 정의당은 취할 건지도 궁금해서 잠시 후에 강은미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는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갈까요? 예. 김광일 기자. 여당은 대통령과 부부관계.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죠. 예, 이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탄핵론을 펼쳤다가 살짝 이제 바꿨어요. 네, 그 핵심적인 단어를요. 일단 어제까지 상황 보면요. 그 합동 연설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이 김기현 의원을 향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뭐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김기현 의원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만 해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이제 앞서 내세웠다면 어제는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협력하는 부부 관계이지 따로 떼어놓고 사는 별거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뭐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살짝 빼면서 좀 전략을 달리했고요. 눈에 띄는 게 또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네. 기자들이 어제 이 탄핵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지나가는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당정 일체론을 강조했습니다. 당정 일체론. 네. 그러니까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가 돼서 계속 충돌했을 때 정권에 얼만큼 큰 부담이 되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었냐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공포심을 조성하는 전략을 계속 이어갔지만 역시나 탄핵이란 두 글자를 빼면서 살짝 조금 이제 톤 조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제는요. 저한테 가장 꽂힌 단어는 이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해서 당정 분리 재검토.
저는 요 단어가 꽂혔어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의원도 있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언급을 한 의원도 있습니다만 친윤계에서 어제 당정 분리가 이거 맞는 거야?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일사불란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그 이론을 펼쳤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좀 곤란하게 됐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되짚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정이 일체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친윤, 특히 뭐 윤핵관, 장핵관 이렇게 분류되는 박수영 의원 등등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뭐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황교안 후보를 안 만났더라고요. 오늘 황교안 전 대표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에 관한 황 후보 의견은 좀 듣도록 하고 김준일 에디터. 네. 어제 돌아가는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졌어요. 예.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상당히 수세에 몰렸다. 그리고 나머지 세 후보가 황교안 후보도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기회다라고 본 거고 안철수 후보가 입이 좀 세졌어요. 강철수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때는 뭐 중도 사퇴론 얘기까지 뭐 이제 누가 흘린 거일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절대 그런 거 없다. 강하게 조금 이 기회를 조금 하고 강한 어떤 여당 지도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김기현 후보가 좀 수세에 몰렸는데 김기현 후보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보통 1위 후보가 안정감 있게 하는데 탄핵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1위 후보 같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추격자 같다. 뭔가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누가 1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반이 넘는 사람이 그 4명 중에 없었다라는 거는 중론인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요? 김기현 후보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안 가기 위해서 결선 투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강하게 치고 나오려다가 조금 약간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당정일체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묘해요. 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뭐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정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정 융합이 정당 개혁에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정 일체, 당정 융합, 당정 분리 재검토까지 약간씩 톤은 다른데 하여튼 당정 분리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어제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배경에는 당정이 융합하려면은 김기현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톤들을 보면은 좀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 재검토 막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당무 개입 논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쉴드를 쳐주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정 분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당 총재를 대통령이 맡는 것까지 가자는 거야? 옛날로 가자는 거야. 2000년대 이제 뭐 당 총재하던 시절, 당 총재하던 시절 대통령이 뭐 이런 거로 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 그리고 원래 이제 당정 융합이라는 건 정치의 기술이지 제도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하자는 거지? 또 하나는 이러면은 대통령이 드러나고 김기현 후보가 지워져 버립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맞는 전략이냐 여러 가지로 조금 다 스텝이 꼬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가 좀 최근에 다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는 영남권,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선거인단 당에서 그 책임 당원들 분포를 분석한 거를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당의 가장 큰 이제 그 구성을 하고 있었던 영남권 TK, PK가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거의 영남권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잠시 후 황교안 후보 인터뷰에서 이 내용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천공 경찰 조사 받게 될까? 대통령 관절을 결정하는데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이에요. 의혹인데 이제 대통령실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고발했고 천공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직 가능성 수준이긴 한데요. 어제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 상대로 정례 브리핑을 할 때 나왔던 얘기였어요.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등 그때 공간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 이미 몇몇은 조사했고 나머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부승찬 전 대변인, 남영신 전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하에 천공까지 들어가느냐 마느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는데
천공에 대해서는 조사할지 말지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이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까지만 확인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CCTV 보면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CCTV는 없는 거예요. 확보가 안 됐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보가 안 됐다는 게 어제 공식 답변이에요. 예, 그래서 왜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보가 안 된 것과 삭제가 된 건 또 다른 차원인데 그렇죠. 정확한 답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됐다까지만 어제 경찰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모른다. 중이다. 아, 확인 중이다. 예, 뭐 이런 건데 확인을 지금 고발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확인 안 하고 도대체 이거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고 천공은 일단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천공은 안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